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인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부산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택도시연구소 강현주 박사, 영산대학교 서정열 부동산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방 제가 앞서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가 이제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부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해제 이전에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체감하고 있었을 텐데요. 해운대를 비롯해서 부산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정해지는 2017년도를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감정원의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부산이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111주 이상이나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금방 이제 111주 연속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부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111주 연속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무엇보다 계속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기대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 지역의 어떤 산업 경기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가격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전혀 이제 반등할 기미는 전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부산시 그리고 정계에서도 좀 강력하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를 좀 해왔습니다. 이번에 전면 해제로 좀 결정이 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강현주 박사 말씀하셨듯이 111주 연속이라 그러면 2년여 기간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2년여 기간 이상 정도의 주택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장기간의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서울은 19주 연속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강남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 14건 정도 되는데 대체로 보면 서울 강남을 잡기 위한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또 지역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 결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죠. 그걸 통해서 서울 중심의 어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지역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부산 지역에 대한 지금 3개구 해수동 지역에 대한 전면 해제가 사실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한 27회 정도 국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건의하거나 해제 건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한 20여 회 있은 후에 사실은 전면 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지역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지 효력이 이제 8일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해제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완화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는 제일 먼저 대출 규제 완화, LTV나 DTI가 각각 10%씩 늘어나는 완화되는 그래서 대출이 조금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이 완화되면서 이제 일반 과세로 가기 때문에 물건이 또 이제는 다시 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이제 보통 그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반드시 이제 2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다 하면 그게 없어지고 보유만 해도 된다는 그런 완화 정책이 있고요. 또 분양권, 특히나 분양권이나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 요건이나 그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2년 동안 2년이 있어야지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었던 걸 6개월 만에 얼마든지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1순위 자격 요건이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무주택자만 해당이 됐다 하면은 예. 이제 완화되면서 유주택자라도 세대주 세대원까지 충분히 뭐 가능하고 6개월 뒤에 바로 그 통장을 또 사용할 수 있고.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네. 먼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뭐 신혼부부나 이제 막 네네네. 시작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나 이제 주택자에 대해서 네. 이런 집값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혜택을 앞으로 조금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글쎄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네. 그 유주택자들하고 청약에 있어서는 경쟁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네. 1순위 무주택자들에게 많이 주던 예를 들어서 추첨제를 예.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추첨제를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한 75% 이상을 주기로 했었는데 네. 이게 완화되면서 한 40%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같이 유주택자들하고 청약에 있어서는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를 위한 뭐 주거라든지 그런 쪽이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 총 4곳의 지역이 이번 결정에 앞서서 한 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도 조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1년 정도 다 돼 가는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지자체에서도 계속 해제 요구를 했었고요. 네. 뭐 그 덕인지 지금 올 전면 해제되기 한 1년 전 정도 됐었죠. 네. 2018년 12월경에 4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제가 오늘 그 인터뷰를 앞두고 한번 데이터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더니요. 네. 해제가 됐으면 지역이 조금은 해제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네.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부 해제된 것에 대한 뭐 지역 시장의 어떤 포용력이 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전면 해제된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진구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한 1년여 정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전년 대비 반기 정도로 보면 한 0.9%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0.05% 정도 미미하지만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연제구와 기장군 역시도 0.36, 0.8 정도 프로테이지로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그 몇 개, 4개 구 정도가 이제 이런 기장군까지 포함해서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돼서 해제된 것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보는가 했더니 사실 그렇진 않았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미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주택도시 보증으로부터 지정받는 조금은 나쁜 상황도 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일부 지역의 해제 자체가 우리 부산 지역 전체로 전반에 어떤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네. 해제된 지역의 가격이 좀 더 하락하는 그런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해운대, 수영, 동래구 3개 지역에 대한 전면 해제가 또 더 빨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앞에 해제된 부산 진구, 남구, 뭐 연제구, 기장군이랑 네. 이번에 해제되는 해수동 지역은 조금 지역 성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흔히 좀 사실 청약 시장이 돈 되는 곳에 몰린다고 하는데 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왜 다른 지역의 부산 청약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있기도 한데 이런 양극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가 중앙에서 볼 때도 부산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는 네. 선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해운대구가 포함될 거냐 아니냐 아니면 일부가 해제가 될 거냐 아니냐라는 그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뭐 일단 전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환영을 합니다만 네. 결국은 지금 일부 해제를 앞두고 뭐 투기 세력이 또는 뭐 투기 자본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격을 또 올려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 지역 내에서도 하위 시장별로 해운대구나 아니면 뭐 다른 자치구별로 그런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심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좀 또 다른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지역이 사실 해운대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투자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좀 힘을 얻고 있긴 한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좀 가열 양상이 일어날 거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값 폭등과 같은 그런 부작용의 우려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역의 이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정 지역 해제되는 그날 전후로 해서 상당히 이제는 부정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실제로 그날 뭐 계약을 뭐 주인 쪽에서 매도자 쪽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다시 보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시 또 이제 5천에서 1억 가까이 상당히 호가를 부른다든지 그런 게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벌써부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건가요? 그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뭐냐면 이때까지 조정 지역 해제가 안 됐을 때는 집을 파는 게 뭐 용이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매수자가 몰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객 자본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계속 문의를 하고 집을 팔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어떻게 바꿔서 집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매도를 보류하거나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투기성 자금에 의한 이 매물 싹쓸이 현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 실수요를 빙자한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적절한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왜 그렇다면 그렇게 싹쓸이 현상이 나타날 만큼 투기성 자본이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진단을 조금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지역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 강남을 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했죠. 거기에 이제 몰렸던 또는 몰려야 되는 투기성 자본들이 사실은 규제 완화가 된 우리 부산 쪽으로 또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면 당분간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매물 싹쓸이 현상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자금이 한 1,00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가 완화된 지역 시장에 서울은 진입이 약간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도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인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만약 이상급등 현상이 또 나타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지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지정하기 전에 정부는 시장의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흐름을 보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보관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서울을 떠난 여객자본으로서의 특이성 자본이 우리 지역에 몰리는 것들은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호가라고 하는 것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올라간 가격에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만약 편승하게 된다면 오히려 거래는 좀 더 둔화되거나 아니면 가격만 높아지는 조금의 악순환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계신 실수요자 또는 지역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부산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현재는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를 바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역에서 열망했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가 그 과실을 따지 못하는 그리고 여객자본이 오히려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가격을 높여놓는 이런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 실수요자들은 좀 지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좀 구매를 하시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좀 앞으로 두 분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제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된 것 자체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매수를 대기하고 있던 실수요자들도 이제 더 이상 하락의 어떤 기대 심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연말에 그 이사철하고 네. 겨울 방학 때 이사철하고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 상승은 아무래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부산의 어떤 지역마다 주택 공급 물량이 있으니까 공급 물량과 미분양 주택 수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져서,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거나 개발이 될 이제 여지가 있는 쪽으로 해서 실수요자들은 네.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맑음도 예상되지만 조금 흐림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것은 뭐 강현주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상당히 호재인 건 분명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서두르되 시점상 보면 올 겨울이 아니라 네. 오히려 내년 초 정도.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자본이 들어와서 가격을 들었다 놨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좀 시점을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4,500여 세대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물량들도 한 700여 세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물건들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시점이 필요한데, 그건 너무 지금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시장을 좀 더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안정화된 시점을 네. 좀 고려하시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위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눈치 싸움이라고 할까요?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파악하셔야 될 텐데, 향후 좀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박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해운대 쪽으로 이 뭐 수요 자본이 몰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수요자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는 구축보다는 신축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신축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주변의 어떤 공급 물량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역의 자본이 좀 나가고 나서 그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을 때 그때 뭐 집을 구매를 해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네. 지금 급하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서두르지 않고 좀 공부를 해서 어떻게 잘 좋은 물량을 찾아볼까라는 고민을 또 이제 시작을 네, 하셔야 네. 될 시기인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팁을 하나 주시죠. 네. 내 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언제라고 딱히 없습니다. 네. 개인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네. 앞으로 우리 부산 지역의 그 주택 시장의 지형이 조금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네.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을 보면 일반적인 특징이 보여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원도심이거나 네. 아니면 기존 주거지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도시 공간이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선호화되는 아파트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네. 인구가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곳 또는 정주 환경이 갖춰진 곳, 바로 원도심이거나 아니면 기존 주거지 중심 지역이면서 큰 규모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 네. 또는 도시 재생 사업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바로 그런 곳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네. 본인이 앞으로 거주해야 될 곳을 가격만 오를 곳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곳,
너무 멀거나 너무 비싼 곳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청사진을 그리시면서 기존 주거지 중심 지역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은 주거지를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이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부산의 도시계획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